그 틈틈이들 문자들 많이들 보내주세요. 이런 게 힘이 됩니다. 특히 지금 뭐 다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잖아. 안팎에서 보수 진영 뭐 재래식 미디어뿐만 아니라 뭐, 뭐 나름 진보 유튜브라고 하는 작자들,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김병기 원내대표를 뭐 다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상당히 외로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본인 스스로 또 잘못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조건 다 잘했다, 다 모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그죠? 뭐 첫째는 보좌관들 관리를 잘못한 것, 이건 어쨌건 리더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죠. 보좌관들이 모여서 뒷담 하나 까고 앉아 있고 알고 보니 이게 뭐 친문은 아니고 친명은 아니고 뭐 문파였던 것 같고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를 뭐 비난했다 뭐 이런 이제 폭로도 할 것이다 뭐 이런 예고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건 그런 보좌관들을 잘 다루지 못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스스로 평가해야 될 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난번 이제 강선우 의원이 그 장관 임명이 철회됐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건도 그렇고 이게 일단 보좌관들의 주장이잖아요. 보좌관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보좌관들이 의원들의 약점을 쥐고 갑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팽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관들이 정치질을 하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저는 좀 엄격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민주 보좌관 협의회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 세력화해 가지고 막후에서 정치질을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보좌관들에 대한 좀 기강을 이번 기회에 좀 확립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당 차원에서 한번 잘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안 그러면은 의원들이 보좌관 눈치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보좌관들이 의원들 명줄을 지는 의원들의 뭐 약점을 쥐고 그 약점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좌관들에 대한 뭐 엄격한 어떤 규율을 세우는 문제 뭐 이것도 한번 의원들이 다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거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 또 김병기 원내대표나 강선우 의원처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보좌관들 주장이 맞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못됐다 이런 소리를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본인들은 그 괜찮을까 모르겠네 나는. 본인들은 괜찮을까? 그리고 민주당의 권력이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아니라 민주당의 권력이 그 보좌관들에게 넘어가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런 정치질하는 보좌관들을 정리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면 나중에 본인들도 목줄이 잡혀가지고 보좌관들의 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이제 보좌관들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거, 뭐 이거는 본인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은 한번 좀 생각은 해봐야 될 문제가 있죠. 예컨대 뭐 칼에서 숙박권을 받아가지고 그 몇십만 원짜리 숙박권 이게 사실 뭐 관행 같은 건데 뭐 공무원 고위 공직자들 보면은 무슨 뭐 상품권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매권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선물로 많이 들어와요. 그 김영란법을 어기지 않는 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그런 이제 선물들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뭐 과일 같은 것도 막 보내오고 뭐 그러잖아요. 명절 때 되면은. 그 나중에 이제 그런 게 다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그 뭐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면 그게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고 이런데 어쨌건 뭐 김범기 원내대표도 본인도 그건 뭐 인정을 한 거니까요. 뭐 숙박권 받은 거 그 뭐 그런 걸 뭘 받습니까? 아이, 예? 그런 거 받지 말라고 우리 국민들이 저 세비도 넉넉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 몇 억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이제 그런 부분도 본인이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뭐
돌아볼 부분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까지 명확하게 야 이게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뭘 크게 잘못했다? 이럴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럴 내용이 없어 지금 하나도. 쿠팡 사장하고 밥 먹은 문제 처음에는 뭐 밥값이 70만 원이다 뭐 이렇게 나왔다가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3만 8천 원짜리 나 스파게티 먹었다. 그리고 쿠팡이랑 싸운 거잖아요 어쨌건. 이유가 뭐건 간에 만난 이유가 뭐 인사 압력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무슨 인사 압력입니까? 왜 와가지고 니네 대관 업무를 너무 지나치게 한다. 그러니까 국회 로비를 너무 지나치게 한다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쿠팡 사장을 만난 거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국가 외교와 관련된 뭐 서로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난 거다. 그럼 뭐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마치 무슨 큰 문제인 것처럼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칼 숙박권 문제도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최민희가 그 100만 원씩 그 축의금 받은 거 이건 더 심각한 문제지. 현찰을 받았으니까. 예? 장경태가 왼손으로 더듬은 거 이것도 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 우리 굳이 따지자면 이건 뭐 좀 자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정도지. 아니 닦아놓고 지금 국회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국회의원들 어디서 상품권 하나 안 받은 사람 있어요? 본인들은 떳떳해? 그럼 남 얘기하듯이 해.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지금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 뭐 병원 예약해달라 이것도 뭐 그게 무슨 특혜인가? 아니 제가 병원에 예약을 해도 좀 일찍 오세요 빨리 하고 싶으면 뭐 이 정도 얘기는 의사하고 뭐 다 간호사하고 다 상의를 해서 뭐 스케줄 잡아. 근데 뭐 그게 무슨 뭐 대단한 특혜라도 되는 것처럼 뭐 이런 썰을 풀고 네? 오늘도 뭐 폭로랍시고 어제 나왔던 거죠. 어제 나왔던 건데 MBC에서 또 뭐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다 해명이 된 건데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구의회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야권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에서도 거취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조진희 당시 동작구 의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직원의 통화. 조 부의장이 김 원내대표 부인인 이모 씨가 자신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200만 원 넘게 썼다고 말합니다. 제가 쓴 게 118만 원, 사모님 270 정도. 하루는 제가 거의 안 썼어요. 다 사모님이 쓰셨고. 이 씨도 자신의 구의회 카드 사용과 관련해 보좌진과 통화를 했는데 카드 집행 증빙에 필요한 식사 인원수를 어떻게 할지 우려를 표합니다. 그 인원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얘기를 생각하는데 식당들 인원수요. 동작구 의회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씨가 지역구 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받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를 받은 의혹으로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혐의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칼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논란, 병원 진료 특혜와 아들의 국정원 업무 대행 의혹에 이어 부인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김 원내대표와 관계된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쏟아지자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같은 당 중진 박주민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이런 부분을 안 드리는 방법과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죠. 야권은 원내대표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개혁신당은 국회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자연인으로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며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지만 의혹의 본질은 외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결자 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현재로선 사퇴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그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는 의혹이에요. 뭐 MBC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뭐 새로울 게 전혀 없는 이런 보도예요. 그리고 보좌관들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 자기들끼리 녹취한 내용이죠. 자기들끼리 녹취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가의 부인이 그 동작구 의회 구의원에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언론에서 김병기 의원의 입장도 뉴스에서 보도를 하긴 했지만은 이건 이미 일단락이 된 사건이에요. 예, 이게 혐의 없음으로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이거 고발이 돼가지고 2024년 총선 때, 2024년 총선 때니까 이 윤석열 정권 때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수사를 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을 가지고 이걸 지금 다시 끌어내가지고, 예? 이게 지금 수사를 재수사를 해갖고 2번을 수사를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윤석열 당시 수사기관에서 보도 내용을 포함한 해 모두 수사를 해서 2024년 4월 22일에 혐의 없음으로 이미 종결된 거다. 그리고 이 2022년 사건이에요. 2022년. 2022년에 한 언론사가 이런 보도를 해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아니 이게 윤석열이 검증해 준 거잖아. 윤석열이. 딴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이 혐의가 없다고 검증을 해준 내용을 이제 와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새로운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따위로 보도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언론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재래식 미디어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보니까 뭐 최욱이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빨을 까면서 주접을 떠는데, 아니 본인이 제대로 검증이나 해봤어?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SNS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한 건 딱 하나야. 그 칼에서 숙박권 30만 원짜리 받은 거, 이거 하나인데 그거는 위법 사항은 아니에요. 뭐 숙박권을 왜 받았냐, 뭐 이렇게 따지고 들면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도의적으로 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딱 까놓고 저거 숙박권 국토위에 있는 국토위원들 다 받았고 다들 무슨 상품권이나 예매권, 숙박권 이런 거 안 받은 의원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리고 대부분 그 보좌관들이 써요. 의원들이 그거 쓰는 경우도 뭐 많지도 않아. 그런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건 혹은 아니 본인들도 다 관행처럼 그렇게 하면서 뭐 김병기만 죽일 놈인 것처럼 저 따위로 진짜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거 뻔뻔스러운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도 그렇고, 진보 유튜버라는 놈들도 이거 모르는 놈이 없어요. 다 알만한 일들인 거야. 근데 마치 죽을 대역죄를 지은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를 계속해서, 아니 의혹이라고 뭐 7, 8가지 나왔는데 다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 해명을 했어요. 이거는 공항에서 뭐 특혜를 받았다. 특혜를 받은 적 없다. 특혜를 안 받았는데 그 보좌관이 그럼 특혜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은 그게 다 기정사실이 되는 겁니까? 아니 최민희 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죠? 돈을 받았다라는 거 본인이 인정을 해가지고 그거 뭡니까? 휴대폰에 메시지 주고 받는 거 그게 찍혀가지고 증거가 나왔어. 그래서 축의금을 100만 원씩 받았다라는 거, 피감기관 임원들한테 축의금을 100만 원씩 받았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된 거야. 심지어는 뭐 이준석이한테도 한 50만 원 받았다며. 그거는 팩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야. 근데 팩트가 확인된 것도 뭉개는 새끼들이. 그리고 장경태는 장경태가 제가 미우니까 그냥 그 피의자들, 그것도 개혁신당 보좌관인데 이준석이 보좌관들이 하는 말만 듣고 장경태를 비난을 한 겁니까? 동영상을 다 봤잖아요. 응? 왼손이 슬쩍 들어가는 걸 다 동영상을 온 국민이 다 봤는데 김학의도 아니고 이게 동영상이 나온 것까지도 아니라고 우기는 새끼들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팩트로 확인된 게 없어요. 그거 숙박권 하나야. 김영자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법인카드 썼다라는 것도 무혐의로 이미 법률 사법기관에서 확인이 된 문제를 이거를 왜 비난을 하냐고. 그리고 오늘 또 SNS에서 SNS가 아니고요. SBS에서 뭐 이런 또
보도를 했어요. 김병기 아들 예비군 훈련 연기하라고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보좌관 김병기 의원이 아들 예비군 훈련을 연기해달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주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지시를 한 기억이 전혀 없다. 그 어떤 팩트냐면 차남이 A씨에게 예비군 훈련 연기가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A씨가 자신이 병무청에 문의해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 지금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 두 사람이. 그 보좌관 말은 무조건 맞고 김병기 말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저는 신빙성이 있어. 아니 뭐 아들 예비군 훈련 하는 거를 그 60 먹은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이 그 국정원 직원이잖아요. 아들이 국정원 직원인데 그거를 뭐 아버지가 예비군 훈련 연기하는 게 국회의원 백이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보좌관이 해주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국정원 직원인데 그런 정도도 해결을 못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아들도 아니고, 예비군 훈련 빼달라고 해가지고 물어본 거야. 문의를 한 거예요. 지금 일단 김병기 의원 측 주장은 그거예요. 문의를 했더니 이것들이 그때는 알아서 충성을 한 거지. 그 숙박권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그래요. 그 병원 예약을 뭐 대신해준 문제도 그렇고, 리시안 셔스님, 네 감사합니다. 병원 예약을 대신해준 문제도 지들이 의원님 사모님 병원 가셔야 되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그땐 그랬던 거야. 잘 보이려고. 겉으로는. 그 아들이 이제 가가지고 보좌관한테 물어봤겠지. 예비군 형, 뭐 보좌관 형님, 그 예비군 훈련도 연기가 되나요? 그걸 물어보니까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갖고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지시를 해가지고 마치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지시를 해갖고 우리 아들 예비군 훈련 좀 연기시켜줘.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니 제 아들놈도 지금 이제 20대 초반인데 그 아버지가 뭐 저 정도로 관리 안 해요. 그리고 엄마들이 보통 저렇게 관리하지. 국회의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조국이나 그 아들 스펙 관리하느냐고. 민정수석식이나 되는 사람이 아들하고 시험이나 같이 보고 있지. 국회의원이 바빠 죽겠는데 아들 예비군을 한 대 맞아요. 그러면은 한 대 맞지. 나 이 새끼야 지금 아버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비군을 네가 가서 알아보면 되지 이 새끼야. 국정원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어 이 새끼야. 그러고 혼나지.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스타일을 봐요. 성향을. 우리 아들 우리 예비군 훈련 아빠가 빼줄게. 보좌관한테 시켜서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마. 이럴 성격이야. 사람이 성격이. 맨날 정청래한테 사과하라 그래. 그러고 왜 나한테 물어봐. 그 성격 자체가 보면은 사람이 이거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무슨 세심하고 뭐 배려심 있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시끄러워진 거야. 사람이 좀 세심하고 부드럽고 좀 젠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거의 무슨 약간 건달 비슷하게 그래갖고 좀 욕먹은 게 있잖아. 건달 비슷하게 정청래한테 사과하라 그래. 왜 나한테 그래.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성격인데 이런 성격인 사람이 다 큰 아들이 예비군 훈련 그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요. 군대 가는 거 어떻게 연기가 안 돼요? 뭐 이런 건 모르겠어. 근데 예비군 훈련은 아무나 연기할 수 있는 거야. 아무나. 그거를 국회의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예비군 훈련 받으니까 한 30대는 됐을 거 아니야. 30대 아들이 가가지고 60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예비군 훈련 연기 좀 시켜주세요. 보좌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 아들 예비군 훈련 연기 힘들지. 내가 해줄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잖아. 아버지 백으로 내가 예비군 훈련도 연기시켜줄 수 있어. 난 그런 아버지야. 그래갖고 보좌관 불러다가 야 우리 아들 예비군 훈련 좀 연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거야.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 얘가 잘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보좌관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연기가 됩니까? 물어보니까 야 내가 해결해줄게. 그때는 이제 잘 보이고 싶었겠지. 의원한테 영감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가 병무청에 문의해서 해결을 해줬다. 이게 더 신빙성이 있는 얘기지. 60 먹은 국회의원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예비군 훈련 백으로 예비군
예비군 훈련 연기도 요즘에는 백이 없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 예비군 훈련 연기도 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참, 난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판이 상식이 없어, 상식이 도대체가. 그리고 진짜 우리 유권자들도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뭐 개돼지들도 아니고 저런 보도를 보고 저게 무슨 갑질이니 특혜니, 예비군 특혜, 공항 특혜, 숙박권 특혜, 병원 특혜. 야, 특혜도 많다 진짜. 에? 특혜도 많아요. 에.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못한 거는 뭐 여의도 어쨌건 정치 경험이 짧다 보니까 보좌관들을 너무 믿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만삼님, 누가 보면 바로 예비군 전역 시켜준 줄 알겠네요. 그래, 뭐 예비군 빼줬다면 모르겠어 내가. 예비군을 아예 빼줬어. 아, 그 정도는 뭐 국회의원이 갑질이지. 특혜고.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예비군 훈련 연기해달라는 게 이게 아, 참 기가 막히고 좀 한심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거 보세요. 참 이거 사람 이게 근본, 이게 머리는 심을 수 있어도 양심은 심을 수가 없나 봐. 예? 박주민이 이거 또 눈치 보고 여기다 숟가락 얹으려고. 나라면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다. 야, 네가 더 부담스러워. 박주민이 네 얼굴이 부담스러워 너는. 그죠? 이게 비주얼이 당에 부담을 주는 비주얼이에요. 제가 이런 비주얼이면은 저는 출마 안 합니다. 이거 당에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이런 비주얼로, 이거 민주당이 무슨 거지당도 아니고, 이런 비주얼로 국회의원 출마한다라는 것도 양심이 없는 일이고, 그거 넘어서 이게 무슨 지금 이런 부담스러운 비주얼로 서울시장을 출마를 한다라는 게, 우리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 유권자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뭐 민주당은 저런 사람밖에 없나? 아니, 저런 비주얼로 어떻게 나오지? 그 머리 좀 심는다고 해서 비주얼의 근본이 바뀝니까? 제가 박주민이라면 저는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고민을 할 거예요. 어디 이런 쌍판떼기를 가지고 출마를 생각을 합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뭐 서울시장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뭐 민주당을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서민들에게 희망을? 예, 본인이나 잘 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예, 본인이나 잘 관리하기 바라고. 아니 지금 부당하게 자기 당의 원내대표가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다 따지고 보면은 별일도 아닌 거야 지금 다. 제가 뭐 예비군 훈련 문제를 가지고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우스갯소리를 좀 했지만은 이게 뭐 당대표한테 그 원내대표 직위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갑질이에요. 솔직히 뭐 강선우 의원이 뭐 그 쓰레기 좀 버리라고 했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도 난리가 났는데 뭐 그거 안 하면 좋겠죠. 근데 뭐 부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아니 그런 놈들이 또 조국은 엄청나게 싸고 돌아요. 아니 조국은 이미 죄가 확인이 된 거잖아. 그리고 유죄를 받은 거잖아 조국은. 조국이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물론 뭐 윤석열 사법부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억울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다 유죄로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국은 본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 조국이나 정경심은 과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입시 비리에 가담을 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확인이 된 거야. 근데 뭐 조국은 죄가 없다고 주접을 떠는 것들이,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 저 정도 가지고 이걸 문제 삼는다? 상식적으로 참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만삼님, 이마에 가로로 주름이 있으면 진짜 프랑켄슈타인인데 얼굴 가지고 놀려서 미안은 하다만, 제가 웬만해서 얼굴 가지고는 안 놀리는데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 아, 당에 부담이 된다며. 본인이 한 얘기잖아. 박주민 의원이 뭐 당에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은 본인의 얼굴은 부담이 안 되냐,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얼굴 가지고 제가 뭐 비난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상당히 그건 좀 부담스러운 얼굴이죠. 아, 이거 객관적인 거 아닙니까? 정치 평론가로서 볼 때 저 비주얼은 부담스럽다.
아니 그 정치인이 비주얼도 중요해요. 지금 특히 그 이미지 시대, 비주얼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 미디어 시대잖아요. 미디어 정치 시대에 정치인이 비주얼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돼야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비주얼 면에서 그런 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약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당에 부담을 주진 말아야지. 제가 국회의원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뭐 서울시장을 나오고 그러냐 이런 거지.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시장 나오는 건 좀 부담스러운 비주얼인 건 맞잖아. 인간적으로 볼 때. 아 그래서 본인이 원내대표에게 저기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고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본인부터 저는 서울시장 출마를 철회를 해라.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당에 그 심각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뭐 합동 토론회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TV에도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이게 이제 본질이 지금 이제 지금까지 나온 뭐 여러 가지 사실 의혹들이 뭐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계속해서 뭐 지들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저는 이번 기회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가짜뉴스 처벌 본인이 그 가짜뉴스 근절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본인이 가장 먼저 득을 보게 생겼네요. 지금 뭐 모든 언론들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보좌관들까지. 그래서 가짜뉴스 처벌법, 근절법 1호로 싸그리 걸어가지고 유튜버들 특히 유튜버들 다 문 닫게 해야 돼. 김어준이 좀 떠들고 있나? 채우기부터 문 닫게 하자고요.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 오늘 제 방송 보고 있으시면은 야 본인이 법을 통과시키고 이거 저 이해 충돌 아닌가? 와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뭐 대단한 저기 우리 예지력이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가짜뉴스 근절법을 이미 이제 이번 주에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아주 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네.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뭐 오랫동안 공직을 하느냐고 돈은 많이 못 벌었을 거 아니야. 이번에 한번 5배 5배로 그냥 한번 쫙 땡겨보자고 5배로 유튜버들 좀 문 좀 닫게 해주세요. 저도 좀 덕 좀 보게. 최욱이 망하면은 최한욱이 어떻게 뜰 줄 압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 최민희랑 붙어가지고 최욱이랑 주접을 떨고 있는 걸 보셨잖아. 그래갖고 거기를 좀 고발을 하셔가지고 5배 억대로 다 조져버리자고. 다 문 닫게 하자고요. 이번에 재래식 언론들하고 유튜버들하고 싸그리 문 닫게 하자고. 저도 좀 덕 좀 보게. 그래갖고 다 망하면 어떻게 제가 뭐 시청자라도 좀 늘어날지 뭐 누가 압니까? 카이 시그니처님 최욱 왜 욕하나요? 그 어제 방송 한번 보세요. 매불쇼 어제 방송 아주 가관이었어요. 아주 역대급 방송이었어. 최욱이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뽕을 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가 이제 김어준급이 됐다 이거지. 그래갖고 마구 막 지저대고 있더라고. 야 그럴 때 나락으로 가는 거야. 연예인들은 조심해야 돼.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나락 가는 거야. 하루아침에.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때 뭐 저도 그 팟캐스트 시절에 뭐 조회수 그 다운로드 수죠. 그 팟캐스트 다운로드 수가 한 100만 정도 되는 애국전선이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낙곰수 다음으로 다운로드 수가 2위였어요. 그 애국전선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이. 그 나름 약간 뭐 스타급? 그런 정도까지 이제 간 적이 있는데 방송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방송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와 무섭더라고. 바로 나락으로 가더라고. 100만 조회수가 매주 100만 조회수가 나오던 방송이 그 방송 한번 잘못하고 그 다음 주에 2만? 2만인가 3만인가 그냥 쫙 빠져나가더라고. 와 완전 쓰나미야 쓰나미. 썰물처럼 시청자들이 쫙 빠져나가는데 아 설마 뭐 방송 한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그거 아니더라고요. 한 방에 가는 거야 한 방에. 그리고 그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실 텐데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무스 애플처럼 홀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뭔지 이제는 좀 느끼실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유튜브 채널들 하는 짓거리들 보십시오. 다 결국은 본색이 드러난다니까. 결국은 다 돈벌이,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돈벌이라 하려는 놈들이지, 무슨 신념과 지조를 가지고 명팔이 하는 새끼들이지, 신념과 지조를 가지고 방송하는 놈들이 없습니다. 맨날 사기다 치고 모금이나 하고 변호사비나 뜯고 다 그런 놈들 아니에요. 그 사생 아시죠? 요즘 뭐 사생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새끼가 그 누구예요? 그 김한맥이, 이 김한맥이 새끼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고발을 했더라고. 이 개새끼들 그렇게 명팔이를 해대더니 어제 그래고 뉴스에 나오더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가치가 없어서 안 보여드렸는데, 그 얘기 나온 김에 최욱이 어제 아주 발광을 하더라고. 김병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더라고. 그 최욱만 그래요. 지금 다 그러잖아. 아니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가지고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 선동하기 바쁜 거야. 김병기 사퇴해라. 그리고 그 최경영 그 기자는 그 뭐하는 허경영이야 씨발. 그 이름이 대한민국 3경영이네. 허경영, 이경영, 최경영. 그 최경영 기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 SNS에 보니까 뭐 비난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뭐 잘못 판단을 했대. 그래서 뭐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왔나? 그러고 SNS를 보니까요. 그 원내대표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대. 이준석이야 씨발? 이게 지금 의원직 사퇴를 할 일이야?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는 그 유튜버들하고 안 싸우고 착하게 지내려고 그동안 좀 부단히 애를 써왔어요. 김대부님, 명팔이들 돈 좀 크게 뜯어서 이번에 원내대표님 팔자 좀 고치셔야죠. 빌딩 하나 올리자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빌딩 하나 올리는 걸로. 그리고 저도 어떻게 좀 떠보게. 다른 데가 망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좀 떠보게 좀 도와주세요. 김병기 원내대표님. 다 가짜뉴스 근절법 1호로 싸그리 그냥 작사를 내버려야 됩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 애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 의원직 사퇴하라고 이준석이랑. 근데 겉으로는 명팔이 하면서 발톱을 드러내대? 최경영이야 허경영이야 씨발.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좀 조용히 살라고 가평에서 자꾸 유튜버들하고 좀 얽혀봐야 저한테 별로 뭐 좋은 일도 없고 해서 그냥 조용히 방송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여의도에 있는 문빠 새끼들도 문제지만은 문빠 새끼들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 이 문빠 유튜버예요. 명팔이 하는 문빠 유튜버 새끼들. 이 새끼들이 더 악질이고 저질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확인이 되잖아요. 이제 가르마가 확실히 타지죠. 확실히 가르마 타지잖아. 친명과 명팔이가 정확하게 가르마 타지는 거예요. 이 새끼들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이쪽에서 친명 쪽에서 뭔가 약점만 드러나면은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거 보십시오. 악랄한 새끼들. 지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비난하는 새끼들은 다 문빠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문빠하고 전면전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이빨들 털어봐요. 뭐 최욱이 됐건 누가 됐건 뭐 김어준이야 뭐 그나마 본인이 뭐 친문이라고 사실상 커밍아웃을 한 상태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동안 명팔이 해가지고 돈벌이 한 새끼들 지금 발톱 드러내놓고 친명 정치인들 공격하는 새끼들, 이 새끼들 보세요. 제가 초지일관 이놈들이 의원들이 뭔가 일탈행위가 있을 때 초지일관 비난을 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해. 그러면 제가 문제 삼지 않아. 그런데 지금 제가 거론한 새끼들이 김한맥이 새끼가 최민희 고발했습니까? 김한맥이 새끼가 장경태 고발했어요? 그리고 최경영인지 허경영인지 그 기자 장경태 사고 쳤을 때 제대로 방송했어? 최욱이 장경태 지읒자도 얘기 안 하대? 응? 그리고 최민희 데려다가 세탁시켜주고, 아니 최민희 문제가 해결이 됐냐고. 최민희 데려다가 세탁시켜주잖아요 최욱이가. 이 새끼 이런 새끼들이 더 나쁜 새끼예요 제가 볼 때는. 최민희도 나쁘지만은 그 최강욱이 김어준이 세탁시켜주고, 응? 최민희는 최욱이 세탁시켜주고, 좀 있으면 장경태 데려다가 방송을 하지 그래. 왜 장경태는 안 데려다 방송을 하나? 시간 지나면 장경태도 데리고 오겠지 이것들이.
이것들이 무슨 친명이냐고. 아니 그렇게 했던 놈들이 왜 김병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냐고요. 이게 이중성이라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문노 명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새끼들이 명팔이에요. 여러분들이 명팔이 하는 새끼들을 정확히 가려봐야 됩니다. 가재송님,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본질이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청래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정청래가 뭐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1인 1표제가 부결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상 그건 정치적 중앙위원회에서 정치적 불신임을 당한 거라고 봅니다. 역대 어느 당대표가 그것도 공약 1호로 준비했던 그죠? 공약이 그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거는 당대표 사실은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당장 당대표를 사퇴해야 될 문제야. 근데 이제 인간 자체가 원체 뻔뻔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일단 1인 1표제가 부결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정청래는 정치적 데미지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 하고 있는데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친명 후보들이 2명 이상 당선이 되면은 이건 두 번째 불신임을 당하는 거예요. 복만삼님 지금 김병기 대표님께 장문에 뽐뿌질 내용의 문자를 보냈어요. 고발해서 우리 좀 기쁘게 해달라고. 다 고발해버려야 돼. 싹 고발해가지고 빌딩 올리세요. 동작구에다가 빌딩이나 하나 이번 기회에 크게 올려가지고 보란듯이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갑질하면서 진짜 갑질이 뭔지 잘 보여주면서.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선거도 만만치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후보 단일화를 먼저 했잖아요, 그죠? 청래파에서 후보 단일화를 먼저 했잖아. 그거는 판세가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기 뭡니까 그 후보 단일화를 먼저 한 거예요. 친명 쪽이 저는 먼저 후보 단일화를 할 줄 알았더니 청래파 쪽이 후보 단일화를 먼저 했어. 그래서 2명만 내보냈잖아. 아니 솔직히 60%가 나오면은 정청래가 60% 넘게 득표를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3명을 내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2명만 내보냈다라는 건 3명을 당선시킬 자신이 없는 거고 2명도 확실치가 않으니까 2명만 내보낸 거야. 그래서 대단히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친명 후보들 3명이 2명으로 단일화만 하면은 이거 충분히 이긴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2명 이상 당선이 되면은 정청래는 그때부터 바지 사장 되는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최고위원 2명이 당선되는 순간 김병기가 당대표가 되는 실세가 되는 거예요. 당대표가 사실상의 당대표가 되는 거야. 원내에 대한 권한도 있을 뿐더러 최고위원회에서 김병기 쪽이 5명이 되기 때문에 5명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 버리면은 그러면 정청래는 그냥 바지 대표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병기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최고위원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얘네들이 최고위원 선거가 뭐 단일화를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명 후보 2명이 단일화 되면은 저는 이번에 친명이 2명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청래는 바지 대표가 되고 김병기가 사실상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를 공격을 하는 거야. 당내 권력 투쟁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지금 벌써 뭐 이 얘기가 종종 나왔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2월 19일 보도예요, 이거는. 2월 19일. 이게 좀 특이하죠. 김병기 원내대표 뒤에 이제 제가 요거를 일단 먼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초록 입새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일지예요. 김병기 원내대표 사건과 관련된 일지가 나오는데 12월 4일에 이제 얘네들이 뒷담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이 있었던 날 새벽에 뒷담화를 한 거고 12월 9일에 6명 전원을 해고를 했습니다. 텔레그램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니까 텔레그램 내용은 다 보셨어요. 당연히 해고를 해야 돼요. 본인을 뒷담화할 뿐만 아니라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까지 이제 뒷담화를 하는 상황.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를 본인이 모시고 있는 사람을 병계가 뭡니까 병계가. 아무리 안 보는 데서는 뭐 임금님도 욕을 한다고 해도 병계가 뭐예요 병계. 그리고 나서 이거 보십시오. 6월 10일에
뉴스타파에서 이게 뉴스타파가 아니라 이게 MBC였을 거예요. MBC에서 국정원 취업 청탁 의혹이 보도가 됐어요. 6월 10일에. 이게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이런 보도가 나와요.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그때부터 누군가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내부 고발을. MBC 쪽으로 민주당 쪽에서 내부 총질을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 이때부터. 그리고 원내대표에 6월 13일 당선이 됐고 9월 5일에 9월 5일에 이제 보좌관 재취업 뭐 이건 뒤에 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22일에 칼 호텔 숙박권 이게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쿠팡 임원과 쿠팡 대표하고 9월 5일에 이제 식사를 했다, 오찬을 했다라는 보도가 이게 아마 날짜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보도가 나온 게 이거 제가 좀 누락이 됐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하여튼 12월 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는 12월 22일 이후에요. 22일 이후에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는데 여기 언론 보도를 보면은 12월 19일에 벌써 무슨 보도가 나온 거냐면 전민일보라고 전북 지역 신문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론이 당 안팎에서 급부상을 하고 있다. 12월 19일에. 그러니까 뒤에서 벌써 작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한병도 원내대표론을 벌써 작업을 치고 있었던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김병기 작업을 준비를 해놓고 김병기를 날린 다음에 한병도로 원내대표를 가자라는 작전을 이미 짜놨기 때문에 이게 19일 날 이런 보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19일에 벌써 이런 보도가 나왔다. 자, 그래 한병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 보세요. 참 과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정청래 한명도 정무수석 친화력이 돋보이는 원만한 사람이다. 이게 2017년 11월 28일에 나온 보도예요. 정청래 축하합니다. 한병도 정무수석 문재인 후보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경선 본선을 승리로 이끈 조직가 친화력이 좋은 착한 사람 술 한잔도 못하지만 술자리 분위기를 깨지 않는 친화력이 돋보이는 사람 그의 원만한 스타일이 협치를 이끄는데 기대하길 바란다. 잘해주시기를. 이때만 해도 정청래 협치를 했네요. 그죠? 국민의힘하고 협치를 했네. 이때는 협치를 하고 지금은 안 하고 문재인 때는 협치를 하고 이재명 때는 싸움질을 하고 그건 왜 그러는 거지? 스타일이? 왜 그런 스타일일까? 근데 아무튼 한병도라는 사람이 정청래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5년 전에 이런 이제 정무수석이 됐다라고 이런 글을 쓴 거죠. 우상향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재인의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딱 견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지 견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